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탈모, 특히 갱년기 시기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성의 탈모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 빗을 때나 감고 나서 수채구멍이 막힐 정도로 100개 이상 빠지거나 두정부의 가리마가 넓어지기 시작하거나 또 정수리가 동그랗게 휑해지면서 또 앞 헤어라인 쪽 잔머리도 많이 줄어드는데요.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탈모 유전자란 5알파 환원 효소와 안드로겐 수용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5알파 환원 효소의 작용으로 DH라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것이 두피의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하면 모근 세포가 파괴되어 남성은 안드로겐 탈모가 발생되는데요. 그럼 여성 탈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성도 이 DH 때문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 설명을 중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도 남성 호르몬이 있는데요. 하지만 젊을 때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 즉 에스트라디올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성이 젊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모발을 잡아주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머리가 풍성하죠. 또 임신 시에 머리가 잘 자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또한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이고요. 또 유방암으로 항암제를 드시는 여성이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도 이 항암제의 기전이 에스트로겐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갱년기가 되면은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되는 양이 줄어들고 이 5알파 환원 요소가 활성화되면서 DHT 생성이 증가하게 되어서 여성형 안드로겐 탈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이 젊은 여성들도 안드로겐 탈모가 진행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갱년기 시의 탈모 원인은 DHT인데요. 갱년기 시에 DHT가 증가되는 원인이 바로 노화와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생긴 활성산소와 이 노화로 인해서 탈모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DHT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낭세포를 공격하여서 탈모가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DHT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활성산소를 잡아다가 마치 청소해주는 항산화제의 섭취가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모발이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역할도 하면서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항산화제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 주는 영양소 이야기를 영상편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대체 물질로 약하게는 여성 호르몬 역할도 하지만 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반면 남성의 탈모도 남성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조선 왕조 내시들을 보십시오. 대머리가 있던가요? 거세를 하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작아지니까 대머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성도 갱년기가 되면 상대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양이 많아지면서 M자형 이마가 아주 드물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남성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머리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에게 남성 탈모 시 처방되는 피나스테라이드 혹은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처방약은 갱년기 시의 탈모에도 남성만큼은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갱년기 여성의 탈모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머리부터 빠지지 않게 하고 모근이 살아있을 때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근세포가 없어서 모근이 섬유화가 되면 미녹시딜 같은 외용제를 바르거나 모발 영양제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모발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은 머리가 약간 가늘어지거나 머리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시면은 젊은 시절부터라도
모발 영양소를 챙겨 드셨으면 합니다. 모발도 결국은 피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음식을 통해서 혈액을 잘 만들어지고 이 혈액을 통해서 두피까지 영양소 공급을 잘 해준다면 모발이 잘 빠지지 않게 되겠죠. 병원 처방약인 피나스테라이드는 태아의 성기가 기형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은 이 약을 만지지도 않아야 되고 복용해서도 안 됩니다. 단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병원에서도 처방이 나오지만은 이 피나스테라이드인 경우에는 남성의 복용량보다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나 복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겐 혈관 확장제인 이 고혈압 약이었던 미녹시딜 5mg을 4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복용하도록 하는데요. 이 복용하는 약 대신으로 농도가 낮은 3%짜리로 머리에 뿌리는 외용제도 있지만 이 외용제보다는 복용하는 약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단 털이 온몸에 많이 나서 제모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고요. 또 이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로 심장의 심전도 이상이 나타나거나 부종, 저혈압, 두통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 미녹시딜을 외용제로 바르면서 피부에 묻으면 묻은 부위에 구렛나루처럼 털이 날 수도 있고요. 이 미녹시딜도 6개월 이상 바르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탈모의 원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빈번한 다이어트로 모낭세포가 파괴되어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임신과 출산으로 영양이 모두 태아에게 쏠리니까 머리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탈모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머리를 자극을 많이 가게 잡아당겨서 묶는 견인성 탈모도 있습니다. 또 펌어나 염색으로도 머리가 빠질 수도 있고요. 한방에서는 신수 부족이라고 하여서 임신과 출산 같은 경우로 인해서 신호가 오게 되면은 신정이 등 뒤쪽으로 경락이 나 있는 동맥을 타고 상승하지 못하여서 신정이 최종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종착역인 내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자연 모근이 약해지고 머리가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과로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극심해지면 심장에서 내려가는 혈류순환이 나빠져서 또 머리가 빠지는 게 되는데요. 이건 양방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탈모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독소, 지질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높은 칼로리 섭취로 세포막이 염증 상태가 빠지게 되어 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세포막에 때가 끼어서 물질 출입이 원활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또 흰 밀가루, 흰쌀, 흰 설탕으로 만들어진 음식은 한결같이 몸에 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서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면 안드로겐의 활성이 높아지고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강해지니까 탈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피지 생성을 자극하고 염증 또 케라틴 생성과 혈관 흐름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여덟 번째, 비만일수록 남성 호르몬이 지방세포에 잘 축적이 되니까 이것이 탈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식욕을 조절해 주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D가 있는데 이 비타민 D가 비만을 개선시켜 주니까 탈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전후에 여성들의 탈모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모발 영양소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탈모 방지에 도움되는 좋은 습관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